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올해부터 부활시킵니다. 또 한국군의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경제적 내용은 물론 북한 안보를 포함하는 종합적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2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첫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한 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 정상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고, 이 장관은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 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연합 상륙 훈련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고 연합 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과 오는 9월에는 과학화전투 훈련단에서 연합 과학화전투 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더 확대됩니다. 미한 연합훈련의 이름은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서 을지 프리덤 쉴드, 즉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연합연습을 중단했었는데 부활됨으로써 이제야말로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대응 능력, 억제력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확증에도 속도를 내 군 정찰 위성 조기 전력화와 F-35A급을 확보하는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으로 킬칠 능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한국 군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최근에 급격히 개발되고 능력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능력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다시 강조된 거고, 그렇다면은 조속한이라는 표현이 없이 원칙대로 기간에 못 박지 않고 충분한 능력을 개발할 때까지 전자권 전환에 대한 그 시기를 맞추겠다, 그런 입장이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통일부 업무보고서에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더는 핵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안을 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한 안보 우려와 요구사항을 포함해 경제적 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단계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대한 계획은 선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은 아니라면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한국 측의 상응 조치와 북한의 추가 조치가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에 주력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하고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 상원 의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배치를 위해 한국 등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응하는 영내 미군 시설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영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2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서한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영내 미사일 배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선 영내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한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에는 공화당의 탐 카튼, 조시 하울리, 조니 언스트, 빌 해거티, 테드 크루즈 등 상원 의원 6명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영내 개발과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중국군의 방어체계를 뚫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최근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영내 미사일 배치를 강조한 겁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런 무기들의 영구적이고 전진적인 배치는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동맹과 파트너들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국방장관의 4가지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영내 조약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군 당국과 중국 견제 목적의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관한 논의 개시 여부와 영내 동맹국에 위치한 미군 시설의 미사일 등 무기 배치와 관련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보고하고 영내 무기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응할 전략 마련에 관한 국무부와의 논의 상황, 그리고 영내 무기 배치가 미국의 국방 전략에 미칠 영향을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겁니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 탈퇴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 등 영내 동맹국에 추가 미사일 배치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 의회의 영내 미사일 배치 촉구 서한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었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방위력 강화를 공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미한일 3국의 퍼시픽 드래건 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달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한일 3국 간 연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다음 달 초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한 탐지 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건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이 연합훈련에 대해 대북 침략 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현대화 움직임은 진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위성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서해 위성발사장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군사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2년간 인공위성 전문가로 활동한 제임스 오버그 박사는 21일 VOA에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이 북한의 주장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4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 현장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던 광명성 3호를 직접 면밀히 검토했었던 오버그 박사는 북한이 평소 순수 연구 목적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서해 위성 발사장이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버그 박사는 그 증거로 서해 위성 발사장은 남쪽 극궤도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에 사용되는 방열판을 시험하기 위한 대형 로켓 엔진 시험대도 갖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서해 위성 발사 시설 분석을 통해 기지 활동을 숨기려는 북한의 스텔스 기능 추가 노력을 파악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위성 발사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버그 박사는 그러면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최근 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위성사진 분석에 대해 ICBM 개발과 진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공사 정황이 포착된 시설은 로켓 엔진을 시험하기 위한 곳으로 과거 ICBM 재진입체 방열판 시험에 사용된 구조물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그동안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를 주장하면서 단 한 장의 증거 사진이나 궤도 변경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면서 북한의 건설 활동은 군사적 진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버그 박사는 또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해 위성 발사 시설을 방문해 현대화와 확장 등을 지시한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현대화를 완료할 경우 ICBM 기술 시험을 위한 진전된 인공위성 발사체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통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극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향상된 로켓 기술을 확보할 경우 대부분 서해 쪽으로 발사되는 상황을 가정해 구성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0일 민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건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건설과 확장 움직임은 김 위원장이 올해 3월 서해 위성 발사장을 시찰하고 현대화 개발 목표를 공개한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완공되면 보다 정교한 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해 영내 안보 정세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눌런드 차관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경제 안보와 식량 안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눌런드 차관은 특히 이번 방문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영내 안정에 대한 위협 등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해 해당국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의 당국자들과 회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21일 BOA에 한국 관리들이 2명의 탈북 북한 어민을 강제 송환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진은 매우 심란하게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감금, 강제 노동, 기아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이어 이들 탈북어민 사건은 철저히 조사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절차를 시작한 데 대해 지지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 요구, 또 북한 인권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끄는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BOA에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사진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문재인 전임 정부가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